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쓰신 글인데요. 분노 다스리기에 대한 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홧김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정치적인 대립이든 경제적인 압박감이든 여기저기서 좀 날선 분노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글은 우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격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분노의 본질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의 그 불길 같은 감정을 조절할 실질적인 지혜까지 함께 얻어가는 것, 이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 시작부터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작은 시비가 아주 격한 폭발로 이어지고 관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홧김에 부딪히고 야구방망이가 휘둘리고 불길이 치솟는 이 도시,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온도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하기까지 하네요. 그래서는 이런 분위기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짚어보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승자의 독선, 패자의 분노,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을 걱정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시대의 취업난, 과도한 경쟁, 계층 이동도 어렵고 심지어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같은 무거운 지표들도 언급이 되죠. 또 고물가, 고금리 같은 이런 민생고 속에서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분노가 스며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진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회적 압박감 일상에서 좀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거든요. 오히려 분노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외부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자기보호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이게 카리스마나 위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 보호 기능이요? 네. 그리고 분노를 일종의 강력한 에너지로 보는 시각도 인상 깊어요. 이 에너지가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골무면 무기력증이 되고요. 반대로 이게 통제 없이 밖으로 터져나가면 엉뚱한 대상에게 희생양을 찾는 그런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면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의로운 분노, 즉 의분의 대표적인 예로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정당한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침묵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분노에도 정말 여러 얼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순히 그냥 없애야 할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만 볼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이 글에서도 충동 조절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는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특정 행동 충동을 참지 못하는 상태, 이걸 말한다고 해요. 행동 전에는 막 극심한 긴장감을 느꼈다가 행동 후에는 일시적인 해방감이나 쾌감을 느끼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분노 조절 장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욱하는 성미랑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반응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의 극단적인 말을 내뱉는 경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행동 배경에는 과거의 어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깊은 부당함, 모멸감, 무력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에 화를 냈더니 문제가 해결됐던 경험, 이게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져서 습관화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뇌과학적인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뇌를 기능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인 생명 유지와 본능적 충동을 관장하는 뇌관,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하죠. 그리고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 구피질이라고도 하고 포유류의 뇌라고도 불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성적 사고, 판단,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포함한 심피질, 영장류의 뇌입니다. 뇌를 그렇게 세 부분으로요? 네, 평소에는 이 고등 사고를 담당하는 영장류의 뇌가 전체 시스템을 잘 통제하지만요. 극심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는
이 감정을 담당하는 포효류의 뇌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 전체를 그냥 장악해 버린다는 겁니다. 와, 저자는 그래서 화가 나면 짐승이 된다는 좀 거친 표현까지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성이 감정에 그리고 그 감정마저 원초적인 충동에 굴복하는 과정이 실제로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노가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의 그 합리적 사고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가. 이걸 뇌과학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성적인 브레이크가 그냥 풀려버리는 겁니다. 와, 무섭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통제력을 잃고 분노에 휩싸이는 걸까요? 그래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인을 파고드는데요. 첫 번째로 지목하는 건 통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을 견디는 힘, 이게 부족한 성향이라는 거죠. 내 맘대로 안 되면 다 엎어버릴 거야. 뭐 이런 태도요. 네네. 이런 성향은 단순히 성격 문제를 넘어서 뭐 과음, 과식 같은 다른 충동 조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은 쉽게 포기하고 결정을 좀 신중하게 내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경우 어린 시절에 일관된 규칙이나 인내심을 배울 기회가 좀 부족했을 가능성을 언급해요. 혹시 여러분도 나 진짜 불편한 거 참기 유난히 힘들어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뭐 누구나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원인은 매우 직관적인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때 분노의 역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잊기 쉽죠. 맞아요. 몸과 마음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세 번째는 책임 회피 경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다 보면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기 쉽다는 지적이죠. 남 탓하는 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 욕구의 좌절이라는 심리적 원인을 제시합니다. 이걸 의존 심리학 관점에서 설명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건 당연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돌봐주고 책임져 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할 경우에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요. 네, 성인은 자신의 삶과 감정에 대해 스스로 100% 책임져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아까 언급된 책임 회피 경향과도 연결이 돼요. 문제의 원인을 끊임없이 외부, 즉 사회나 타인에게 돌리려는 태도가 충족되지 못한 의존적 기대와 결합하면서 이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분노의 한 축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의 심리가 사회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네, 분노의 원인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네요. 얽혀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루기 까다로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글은 수천 년 된 동양 철학에서 길어올린 놀라운 해법 세 가지, 인, 서, 인, 이걸 제시합니다. 마치 오래된 지혜 상자에서 꺼낸 처방전 같아요. 네, 인서인. 첫 번째 열쇠는 인, 바로 인내입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주 익숙한 덕목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한 정신력 강조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과학적으로도 분노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분비 후에 약 15초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분해된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딱 30초만 견뎌내도 감정의 파고를 상당히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30초요. 네, 일종의 뇌과학적 시간 벌긴 셈이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실천 방법으로 화가 확 치밀 때 즉시 60초간 깊게 심호흡하면서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이렇게 다짐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걸으면서 내가 왜 화가 났지? 이 분노로 얻는 게 뭐지?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 등을 제안합니다. 날 쉬운데 욱하는 순간 30초 참기가 어디 쉬운가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다니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두 번째 열쇠는 서입니다. 용서와 헤아림이죠.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헤아리려는 노력, 이걸 의미합니다. 저자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평생 실천할 만한 한마디를 묻자 공자가 그것은 바로 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기소부육 물시우린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서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아,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용서가 타인을 위한 어떤 시혜적 행위이기 이전에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는 점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요? 네, 분노를 품고 있는 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잖아요. 반면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긍정적인 생리적 변화, 예를 들어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 촉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와, 몸에도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거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는 여러 종교의 핵심 가르침과도 깊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어짐과 사랑입니다. 네,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며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과 행동을 뜻하는데요. 저자는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인문주의의 근간이자 인간다움의 실현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윤리적 덕목, 즉 인의 예지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본적인 거네요. 한국이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면서 오륜과 같은 관계윤리를 중요시했음을 언급하는데요.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즉 예를 강조했다는 거죠. 아, 예절할 때 그 예군요. 네. 물론 예가 지나치면 형식적인 허례허식이 될 수 있지만 예가 사라진 사회는 서로에게 무례하고 상처를 주는 각박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시합니다. 맞아요. 균형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극기복례, 즉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의 자세나 예를 지키라는 노력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분노 유발 상황들에 어떻게 좀 다르게 반응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정을 참는 걸 넘어서 관계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더 성숙한 대처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휴경 전문의의 글을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의 복잡한 얼굴과 그 뿌리,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까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그 원인이 뇌과학, 심리,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무엇보다 인이라는 어쩌면 익숙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안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전적으로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의 근거한 분석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인이라는 해법들이 주로 개인의 내면 수양과 관계에서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지적되었던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나 정치적 갈등 같은 거시적인 분노 유발 요인들을 고려할 때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 거대한 사회적 분노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게 문제네요. 아니면 개인의 성숙과 함께 사회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걸까요? 또한 개개인이 인을 실천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그것이 글 서도에서 언급된 정치적 분열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더 큰 사회 문제에 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더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변화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한계는 무엇일지. 네, 바로 그 성찰이죠. 네,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결국 개인의 노력과 사회 전체의 변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을 가득 담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